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누군가? 우리 부모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부모는 질서와 권위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 선생님, 직장의 상사, 교회 목사님, 국가 지도자, 그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는요, 우리끼리 함께, 친구하고 함께,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하고 함께, 우리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잘 지내자. 그거죠. 근데 이제 수직적인 관계도 있어요. 학교 갔는데 우리끼리 공부하자. 안 되죠.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국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 있게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가끔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와 관계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펜이 2개가 있어서 그냥 요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가볍네요. 요거는 좀 잘생겼죠. 그래도 이거는 메이커입니다. 뭐 삐에르 가르탱인가 뭐 이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근데 무게가 있는데요. 어떻게 무게가 있냐면 이게 무게가 있어요. 값도 이게 비싸요. 그리고 뭐 할 때 품 있게 쓰려면 이걸 써야 돼. 이런 거 가지고 플라스틱 볼펜 가지고 사인하면 좀 무게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무겁게 대하는 것이고요. 한마디 하더라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서 존중 여기는 태도가 바로 부모 공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지 이게 무게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차용증이라는 거 있죠. 내가 썼으면은 이제 그걸 줘야 되잖아요. 빌렸으면은. 근데 부모에게 내가 그 차용증에서 빚낸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부모는 깃털과 같이 가볍습니다. 근데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영수증을 보니까 그때도 막 지불한 게 너무 많아. 대신 지불한 게.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무거운 거죠. 양주동 작사 어머님의 마음. 예, 거기 가사를 보면 반주 좀 해주세요. 나실제 괴로움 다 지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그래서 한번 같이 어머님의 노래를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나는지 같이 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꼭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앉을사 글을 쓸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나의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래서 어머님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플라스틱 과다 아셨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이 안 나면 깃틀 과요. 어머니는 열이 나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밤잠을 설쳤다.
밤에 응급실로 달려갔다. 가르치고 입히기 위해 어머니는 먹을 것을 안 먹고 자식들을 위해 했다. 배부르다고 했는데 사실은 배 안 불렀고, 고기를 안 좋아한다 했는데 사실은 고기를 좋아하셨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화장도 옷도 마음에 안 들어도 너 좋으면 됐다고 받아주셨다. 그래서 결혼 잘못했다. 장가간 아들이 자주 찾지 않는다. 저희들 잘 살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환갑이라고 자녀들이 선물을 해왔다. 그 돈으로 보약을 지어서 돌려주셨다.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오지 않았다. 이웃 보기에 민망했지만 바빠서 출장 갔다고 둘러댔다.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자식 원망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소가 되기도 하고 소 팔아서 서울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자식 유학 보내고 기러기가 되기도 하고 기러기로 살다가 죽거나 병 걸리기도 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걸 봤습니다. 50대 아들에게 폭행당한 80대 노모가 치료 중에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노모는 요양보호사에게조차 아들의 폭행 사실을 숨겼다. 숨지기 직전까지 얼굴과 온몸에 든 피멍에 대해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아들을 감쌌다. 우리 부모는 대부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금수저 부모 얘기냐? 정반대 부모도 정말 훌륭하고 부모의 은혜가 큽니다. 김태희 남편이 누구죠? 비죠, 비. 가수 비. 맞죠? 예. 가수 비의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연습생 시절에 어머니도 당뇨병으로 일찍 죽었다. 박진영이 나중에 알고 도우려 했지만은 이미 늦었다. 비는 지독하게 연습해서 성공했다.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 때문에 또한 성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처럼 안 된 거는 아버지 사업을 안 망했고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안 돌아가셔서 비가 못 된 거예요. 골프 선수 신지혜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동생도 심각한 부상을 당해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뒷바라지를 다 했다. 어머니 사망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빚 청산하고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필리핀 가서 골프 연습을 해서 유명한 선수가 됐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신지의 골프 선수는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없다. 부모를 공경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이 계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얘기는 제가 살아온 얘기,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 얘기나 또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느낀 얘기,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뭐 가정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론만 얘기하려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생각한 대로. 그래서 오늘 주보의 칼럼에 보시면 금요일날 보낸 목양 편지에 그거 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좀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고백, 고맙다는 거, 부모님 수고하셨다는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해서 표현해서 밖으로 내놓으란 얘기죠.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우리 나이로 89세인데요. 가평에서 지금 살고 계셔요. 제가 지금 같이 살고 계시지 않는데 아무튼 뭐 만나지만 그 명절에 만났다 해가지고 뭐 인사를 하고 뭐 세배도 하고 다 얘기는 하지만 또 만나면 얘기는 하지만 이게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잘 못해요. 그 식구들 많은 데서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거를 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그 틀니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대학병원에서 틀니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병원에서 그 틀니를 했는데
잘 안 맞는다 하더라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그 뭐 쓸 때는 잠깐 쓰시지만. 그 나중에 보니까 거의 2년 동안에 죽만 드시고 사신 거예요. 불편하니까 빼놓고 사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봤죠. 그러니까 틀니를 제가 알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저하고 틀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2번이나 했는데 2번도 안 되더래요.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학병원을 가자. 치과대학병원을 서울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틀니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최소한 5번에서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가평 가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또 모셔다 드리고 집에 하루야. 왕복거리가 하니까 수백 킬로가 나오더라고.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렇게 장시간 아들과 어머니가 둘이 앉아있는 시간은 없었어. 네, 차를 타면은 1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하긴 뭐하니까 그냥 뜻없이 사랑합니다는 립 서비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 고생 많으셨겠다고 살아오면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해야 되겠다. 말 못하면 편지라도 하시고 또 뭐 문자라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을 왜 안 해요? 무슨 말하고 살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말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막 핸드폰 가지고 하루에 통화하는 시간을 보면 막 30분씩 1시간씩 막 몰두해가지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좀 좋은 말 하는 거 못하는가? 안 해서 습관이 그런 거죠. 습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이 대신 늙음을 이해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걸 맞는데, 이번에 노인 보행기가 있어요. 노인 보행기라고 있어요. 예, 공원에 가서 유모차가 다니길래 애가 앉았나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개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랐죠. 몇 년 전에 애완견 많이 하면서부터 사람이 없네. 개가 앉아있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 보행기가 있는 줄 알았구나. 그런 게 있는 거는 봤긴 봤는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 그 보행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사서 배송을 했어요. 할 때는 그래도 웬만큼 쓸 거 하겠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리뷰들이 있잖아요. 붙어 있는 추천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노인 보행기가 필요하네. 어머니 늙으셨나 보다. 자식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늙으셨나? 그런데 사드려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노인 보행기가 뭐래? 사실은 개념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나는 느끼지 못하죠. 이번 설에도 집에 오셨다 가셨는데, 뭐 노인이 펄펄 나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다 걸어 다니시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게 필요하다고 입으로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벌써부터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이 나가서 막 그걸 쇼핑하고 인터넷 같은 거 못하니까 하기에 좀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서 물건 보냈더니 물건 좋은 거 보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하고 두 번째 또 해서 보냈더니 또 취소야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옆에 편한 거 쓰시는 분 사진 찍어서 보내라 했어. 똑같은 모델로 똑같은 게 했더니 됐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이즈 큰 거를 하긴 했는데 그 막상 사이즈하고요. 앉는 의자하고 다른 거예요. 보행하다가 힘들면 잠깐 앉을 수 있도록 의자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한 3cm가 크고 적게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다 해서 그럼 그거 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른을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른은 한 번 되는 게 맞지. 근데 왜 아이가 2번 되냐고. 근데 태어나서 아이가 한 번 되는 거고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겠죠. 세 번째는 웃음을 선물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보약보다도 웃음 한 보따리가 더 귀한 선물이다. 부모에게 웃음은 잔치상을 차려드리는 것과 같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웃음을 주려면 어떻게 했냐면 좀 좋은 말하고 웃기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 상대방한테 대해서 예의를 지키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스마일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해요. 인사말로. 그래야지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부모에게 대할 때는요, 너무나 친근하고 익숙하기 때문에요. 뭐 좀 하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안 돼.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말 같은 게 정말 웃을 수 있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하는 만큼만 조심하면 부모에게 기분 좋은 말이나 웃을 수 있는 걸 얼마든지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처음에는 전화 못 받으니까요. 그거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 이제 전화는 받으시고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앨범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제 터치만 하면 사진이 뜨도록 했어. 그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키웠거든요. 어려서. 그러니까는 그 가족 사진 중에서 막 막내 사진만 보면은 엄청나게 힘이 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얼마나 보냐 했더니 하루 종일 본대. 심심하면 할 게 없잖아요, 노인이. 그러고 그거 보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자다가 밤에 깨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보신대. 그러고는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번째, 용돈 드리라 했는데요. 용돈이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책임을 다지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하거나 혹은 요긴하게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생수를 사서 드시라 했어요. 그러면 그 생수를 사러 가면 마트 가가지고 뭐 2리터짜리 하나도 사가지고 오겠지만 좀 여러 개를 사가지고 오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사러 가지 마시라 했어요. 네. 제가 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약간 중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경고, 너무 좀 많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생수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누르니까 그냥 배달이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하지 마시라고. 다 배달되니까. 그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거 들지 마시고 가서 잘라가지고 하루에 한 통씩만 갖다 놓으시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이 돈 이거 사실 얼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 쓰는 거 아닌데 비록 이렇게 거리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그 돈이 왔다 갔다 해야지 정이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랬어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수 있는데 뭐 매일같이 말하는 것보다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소일거리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 소일거리는 그야말로 존재감이나 쓸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집에 모였을 때 그래요. 저기 부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밥상 이렇게 준비할 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등등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무시하고 뒤로 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꾸만 앞에 세워드리고 뭔가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높여주고 존중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번째는 이야기를 자주 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부간에 말 없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말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 마스크 쓰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연애했습니까? 안 그랬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마스크 쓰시면 심각하게 하지 말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말 많이 했겠지. 그런데 살고 보니까 어때요? 점점 귀찮아지지. 그래서 안 되는 집은 뭐냐면 강물 같은 대화가 또랑물이 되고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맨땅이 되더라. 그거 못 사는 집의 특징입니다. 부부간에.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도 어떻습니까? 예, 이게 대화가 점점 마르는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 들면서 안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독립하면 그때부터는 뭐 1년에 몇 마디나 할까? 사실 그거 따져보면요. 진짜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말 안 할 만큼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점점 줄다 보면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귀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자꾸 해야지 말이 많고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 말 없는 집안의 특징은 안 하기 시작하면 안 하게 되는 거고요. 부모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였을 때도 대화하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전화하더라도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대화의 양을 많이 늘려서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해드리는데 뭘 잘해드려요? 정말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자녀들하고 대화했을 때 얼마나 이게 힘이 솟아나고 좋은 호르몬이 나올지 몰라요. 뭐가 있겠어요? 자, 7번째, 작은 일이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의논도 하고 문안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부모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러면은 습관이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는요,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하고 매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데, 자, 8번째 봅시다. 병원 건강을 챙겨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하면 얼마 전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한 열흘 동안 입원하셨어요. 아주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이 돼야 됩니다. 동네 병원에서 안 되겠다고 대학병원, 종합병원 가시라고. 왜냐하면 혈압, 당뇨, 그다음 콩팥, 만성 질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혈압, 당뇨는 근 25년, 30년 되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콩팥도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 상태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죠. 종합병원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장염으로 온 거예요. 근데 장염으로 오는데 장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건강한 사람 장염으로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치료를 했는데, 그리고 퇴원하면서 이번에 그 소화기내과에서 주치잖아요. 장염은. 근데 퇴원하고 나서는 콩팥으로 제가 일부러 좀 옮겼어요.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부전이 되면 만성이 되면 투석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콩팥 가서 물어봤는데 해보니까 혈압 당뇨하고 다 조정이 돼야지 콩팥에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주치의를 그냥 아예 거기로 옮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네 일반 내과 전문의가 콩팥의 기능이 얼마 남았으니까 콩팥이 어떻게 됩니까? 혈압 당뇨약을 쓰는데 그거하고 콩팥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었더니 제가 처음 찾아갔죠. 그냥 동네 병원 다니시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의사를 제가 일부러 만났어요. 그냥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솔직히 저는 콩팥 신장내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못해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치 딱 채고 그냥 대학병원에 신장내과로 옮겨서 이제 보고 있어요. 한 3주 퇴원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당뇨 혈압을 적어가야 돼. 당 수치하고 혈압 수치를 적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연세 드시고 하니까 그거를 다 기록해서 하는 것도 뭐 제가 볼 때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복 혈당은 얼마세요?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은 얼마세요? 혈압은 얼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통화하는데 한 1분도 안 걸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당 조절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혈압이 얼마가 있다. 다 알죠, 제가.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고 이제 할 말도 있게 되는 거죠. 할 말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잘 못했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틀리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나면 틀리를 하고 오시죠. 그런 날은. 근데 평상시에 불편하니까 빼놨는데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2번이나 했는데 불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를 봤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 틀리라고 하는 게 동네 그냥 일반 치과에서요. 일반 치과에서 틀리를 하면 예를 들면 하루에 몇 개를 할까요? 안 하겠죠. 빈도수가 낮아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 걸 해야 되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 대학병원에서 그 보철에서 치과 틀리를 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
그게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작년에 했는데 너무 잘 맞아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헛돈을 2번 쓴 거죠. 힘은 좀 들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하니까 이제 하는 과정도 좀 힘들었지만은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안 거예요. 차라리 나중 가서 거의 2년 동안 죽만 드시고 사셨다는 걸 내가 드리기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애로사항을 알았으면 좀 이렇게 기동량 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렸을 텐데 그거 못한 거에 대해서 좀 그렇죠. 내가 이익 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본인도 고생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가서 한다고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혈압당뇨 하시는데 늘상 뭐 20년, 30년 동안 그러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혈당계도 이제 다 측정을 하시고 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인이니까 그렇게 하기 귀찮은가 봐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산 혈당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바늘이 제대로 체크가 돼서 피가 나와야지 이게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찮아 버리니까 그냥 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니까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사실은 약은 주지만은 의사가 환자가 우리 어머니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놔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면서 당 체크를 병원에서는 한 2번 해오라 그러는데 매일 제가 체크를 해요. 전화도 할 겸. 그게 저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니 장염 걸려가지고 그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열을 하면 나만 손해고 이게 아주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잘못하면은. 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 같으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이 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죠. 유리한 거죠. 네, 날마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다 보면 내가 편한 거죠. 멀어쳐가지고 막 병원 입원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나한테도 결코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날마다 당 체크를 하니까 뭐 140에서 200 당뇨 환자들은 그 정도면 괜찮다 하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 뭐 공복 혈당도 뭐 110도 되고 120도 되고 그러니까 완전 정상인이 100에서 140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날마다 체크하고 조심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라고 이번에 그 혈당 측정하는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길래 저는 그거를 평생 쓰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고장났다 그러길래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녹십자에서 나온 거를 샀는데 그게 측정 세트 전부 다 해가지고 한 4만 원이면 그거 되는 거예요. 10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기계하고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봤죠. 저도 그 혈당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평생에. 내가 틀니에 대해서도 처음 알아봤다니까. 동네 병원에서 한 달에 뭐 5개 하는 거하고 대학병원에서 하루에 뭐 10개씩 틀니 하는 거하고 어디가 잘하겠어요? 그거 처음 알아봤다니까. 처음 알았다니까. 그 전 무심한 거죠. 제가 무심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보챈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자식한테 맞아 죽어도 뭐 내가 넘어졌다고 하는 판인데 그걸 뭘 하겠어요. 대부분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대고 부담 갖고 힘들까 봐 그냥 대충 해서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혈당계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의 소모품이더라고 혈당계도.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사드리면서 제가 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잘 하시죠. 옛날에 다 잘했으니까. 그래서 매일 관리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해보니까 제가 높아요. 네. 식후 혈당이 140까지가 정상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정기검진 하게 되면은 이제, 혈색소, 당화 혈색소인가요? 이제 그거를 검사해가지고 이게 당뇨 환자인가 아닌가 하는 구분해서 뭐 알려줄 겁니다. 근데 당뇨 환자가 됐다는 이미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해보셨어요? 본인 혈당이 얼마인지? 예. 검진 2년마다 가시면 확인했는데 자기 숫자는 잘 모르실 거야 아마 환자 아니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검사하는데 원가 한 350원 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다 해드릴까? 서비스로 오늘. 식후 2시간 혈당을 해보니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이번에 그거 테스트하면서 제 찔러봤더니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저한테 음식 권하거나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뭐 이렇게 식자재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막 제가 회를 먹었어요. 그래서 밥 하나도 안 먹었다니까 그날. 회만 먹었는데 혈당을 딱 재보니까 올라갔어.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책 3권을 샀다니까요. 당뇨에 관한 조절하는 그거에 대해 책 3권 사서 읽어보면서 그러면 또 비만도 자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읽어봤더니 범인은 고추장이래. 초고추장. 그래서 그 초고추장 그거 쓰면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구나, 과학. 그러니까는 부모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주치의가 지금 예를 들면은 소화기는 아파야 가는 거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성병이니까는 당뇨나 혈압이나 여기 콩팥 신장인데 제가 볼 때는 신장에서 조절해줘야지 다 한다 등등 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된 거죠.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만약에 부모님 계신다면 그것이 나한테도 유리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가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막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식사도 못 드시는데 뭘 하시겠어요? 그냥 그런 거나 물어보고 필요하면은 그거 좀 안내해드리고 그런 거죠. 자, 9번째는요,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명절에 오시는데 뭘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명치료 하지 마라 사인해가지고 그게 노인들 유행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하라고 해서 가져왔을 때 그걸 딱 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나.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걸 저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둘러대가지고 이제 뭐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 이제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장례식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가족으로 알리지 말고 가족만 해라. 그냥 그러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하고 어머니하고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최인호 작가요,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책에 보면 그 어머니는 독감에 갇힌 평생 무기수였다. 자식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하숙집에 가서 자식들 다 성공시켜놨는데 막상 어머니의 마지막 생활은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에. 작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평생 독방에 갇힌 무기수처럼 외롭다, 그죠, 외롭다. 그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관해서 국가에서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에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안 믿고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예수님 소개해서 믿고 구원받고 영생 갖도록 천국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부모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신앙생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실 형편이면은 뭐 방송으로 듣는다든지 혹은 우리처럼 진짜 영상 예배가 필요한 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나오셔야 돼요. 왜 집에서 앉아서 영상 예배 드립니까? 나와야죠. 근데 그 마지막에 신앙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 자녀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저녁 먹으러 집에 갔는데 탄현역 지나면 일산 지하차도 거쳐가지고 이제 일산역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일산역 쪽으로 딱 들어서서 한 200m 갔는데 그 산책로예요. 사람 많이 다니고 그때가 한 6시 한 10분, 15분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둡지도 않았어요. 밝은 시간이죠.
근데 가는데 나무 옆에 누가 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약간 회색 이런 옷을 입으셨는데, 보니까 노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무에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줄로 목을 맸어.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목을 맸으면 금방 알아볼 텐데, 서서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전동 휠체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와서 거기서 그 일을 벌인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왜 그냥 서 있는 줄 알았나? 이상해요.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줄을 많이 맸더라고. 한 5번 돌리고 이쪽에 5번 돌리고 해서 꽁꽁 묶었는데 나이롱줄로 묶어서 흰줄로. 그래가지고는 놀래가지고 보니까 저도 놀랬죠. 그래서 막 풀렀어. 그랬더니 막 왜 풀느냐고 그러더라고. 나 죽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풀렀다고 막 막는데. 그래서 봤더니 땅바닥에는 또 칼이 있어가지고 칼을 들라 하더라고. 막 식칼 같은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뺐었어. 그래서 이거 안전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개 데리고 산책 나온 남자분은 그냥 가더라고. 한 20m 떨어졌는데.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경찰 신고해야 되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면 방호일이지. 방호사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몇 번 그때 112로 전화했어. 그때 경찰이 봤는데 이제 여기 지역에다가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출동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래. 20분 됐는데 겨우 왔다. 20분 넘어서 왔어. 그래서 왜 했더니 차가 막혀서 그렇다고. 대화에서 출발했는데 변조소 옆에요. 거기 한전 변조소 옆에. 한 20분 기다리는데 그건 이제 나는 정신 이상이거나 치매 환자인 줄 알았죠. 잘은 모르겠지만 나중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나는 죽어야 돼. 그 소리만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죽는 것밖에 없잖아. 다 죽을 건데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네가 왜 못 죽게 해?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휠체어에 다시 앉았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시동을 걸더니 가더라고. 그러고 기계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긴 시간이죠. 한 20분 되니까. 그래서 막 전동 휠체어 막 가는데 경찰이 막 뛰어왔어. 그래서 이제 막아가지고 세워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더폰이야. 옛날 폴더폰이야. 그래서 전화는 받는데 제가 잡아채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오라고. 난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남자라서. 그랬더니 거기도 한 15분, 20분 넘어왔어. 경찰이랑 비슷하게 온 거예요. 거기는 한 10분, 15분이 왔어. 비슷하게 왔는데 아들이냐 했더니 아니요, 손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금요기도 와야 되니까 바빠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가정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 할아버지 나와서 그 공원에서 말이에요. 대낮에, 거의 대낮인데 왜 그런 일을 벌일까? 네? 가족 중에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 가족 중에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걸 천국이랍니다. 그럼 천국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뭐예요? 이건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옷 입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의식주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 안 봐요. 틀니가 2개가 잘 못 쓰는 거를 병원에서 만들어줬는데 그거 뭐 한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진짜 영양실조를 해서 죽게 생겼더라고. 근데 왜 그거를 몰랐을까? 왜 말씀을 거기까지 자세하게 안 했을까? 본인이 알아서 한다 했는데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관계지. 그거는 돈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학병이 좀 비싸도 2개 값 하면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계성, 내가 뭐 집을 얼마나 가져야 되고 자동차를 가져야 되고 그거가 다가 아니다. 특별히 가족은 다하단 말입니다. 가족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를 돈으로 사오나? 그럼 비가 성공했어.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 당뇨 환자였다는데 사올 수 있나? 못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내가 죽고 싶다는 말을 가족들한테 하면 안 죽죠.
또 그거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상으로 더 이상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 가면 집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존중히 여기라 이거죠. 존중히 여기는 정도는 하잖아요. 그 형제 우애하고 관계성이지. 형제끼리 우애하는 게 관계성이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 지내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나 못하고 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너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듣는 그 은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겠네. 살아오신다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참 듣지 못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연세 들어서 병도 다 있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이 행복하다 하니 그리고 보행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는 당 관리를 하는데 밥 먹고 나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운동 좀 하시면 보통 60에서 80 정도가 수치가 떨어진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행기 있으니까, 노인 보행기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죠.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잘 안 하시려 하잖아요. 그러면 당 관리도 잘 되죠.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관계성에서 오는 거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옛날 같으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노인 보행기를 사드리지만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뭐가 기분이 좋아요? 펄펄 날아다닐 때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막 여행도 하고 같이 먹고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사드릴까 했더니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그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죠. 시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해가 지기 전에. 왜 그 할아버지는 길거리 서가지고 그런 일을 벌려가지고 나에게 남은 거는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고 있을까? 참 안 됐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딱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 보고 잘 살라 했겠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 사는데 내 식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들이 줬던 좋은 교훈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잘 산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